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뉴스를 표방하는 레알뉴스 글로벌입니다. 쉿! 모두 조용히 하세요. 그래야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조 작업 현장에서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제가 방금 전에 한 그 말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래야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왜냐면요, 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깔려 있을 수 있는 수많은 메모자들 중에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이 무언가 소리를 낼 것이고, 그렇다면 구조 작업 자체를 시끄럽게 진행해서는 이들의 그 작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구조 작업자들은 물론이지만 그 주변에서 그 돕는 사람들도 가능하면 조용히 일을 하자는 겁니다. 사실 그게 뭐 얼마나 가능하겠어요. 구조 작업을 하려면 돌도 깨야 되고, 어쩔 때는 뭐 철근도 좀 잘라야 되고, 뭘 들어야 되고, 좀 소리가 나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대원들과 주변 사람들은 가능하면 말은 안 하고, 뭐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 소리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온 귀에 신경을 집중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지는 않을까, 지금 그 안에서 어떤 생명이 아직도 살아있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그렇게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침묵의 구조 활동 소식으로 뉴스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 해 놓으시고요. 지금부터 넓은 정보의 바다를 저와 함께 항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튀르키예 지진이 발생한 지 며칠이 되도록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이 피해 주민들은 매일같이 건물 잔해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구조대원들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그런 그들에게 구조를 도우려면 최대한 조용히 해야 한다고 설명하기 바쁩니다. 건물 아래에 깔린 사람들의 구조 요청, 신음이나 숨소리라도 들으려면 아주 작은 소음조차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취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 AFP 통신의 한 기자는요, 이를 놓고 침묵의 수색 작업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서로 아무 말 안 하고, 가능하면 아무 말 안 하고 일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귀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러면서 피해 현장에서는 구조대원들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수시로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주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몰려든 사람들은 그 상황을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간청을 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소리내서,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가능하면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저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자는 사망이 벌써 10,000명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부상자는 뭐 쉴 수도 없어서 그저 tens of thousands, 수만 명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사고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기자들이 당국과 또 관계자들에게 연신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부상자가 몇 명으로 집계됐습니까?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백하건대 그 기자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기자였지만. 저 역시 이 같은 사고 현장 그 취재를 적잖이 다녔었는데요. 저는 가끔 그럴 때마다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하는 그 구조를 돕지는 못할 망정, 그냥 사망자 숫자가 몇 명이냐, 부상자 숫자가 몇 명이냐, 이런 걸 묻고 다녀야 하는 저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도 각자가 하는 그 자신의 임무가 있는 거니까 뭐 그 업무에 저도 역시 뭐 충실하게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마음을 말씀드리자면 그랬었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번 지진의 희생자 숫자는요, 매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망자가 10,000명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지금 문제는요, 이 매몰자들입니다. 시간상으로 봐서 매몰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점점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요, 또 사실 매몰자가 몇 명이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집에서 그 시간에 자다가 그대로 폭삭 무너진 건물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가구당 뭐 몇 명이 사는지, 또 이 집에 누가 사는지 등등이 마치 한국처럼 완벽하게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은 그 현지의 사정상 현재로서는 그저 답답한 마음일 뿐입니다. 아마도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는 아직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진 직후에 보니까 그나마 새로 건축된 건물들은 지진을 좀 견뎌냈습니다만, 이전에 지어진 좀 오래되고 낡은 건물들은, 그리고 내진 추가 설비 공사 안 한 그런 건물들은 이번 강진으로 인해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서 피해를 크게 키운 것 같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밤낮 없는 구조 활동으로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금 지친 상황, 그리고 점점 더 이제 구조대원들도 지쳐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매몰자들이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점점점 없어져 가고, 구조해야 하는 구조대원들의 신체와 정신적인 상황은 점점 지쳐져 가고, 이게 최악의 상황에서 만날까 봐 지금 겁이 나고 있습니다. 이 가족 전체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그런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는 경우도 지금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눈앞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은 30세의 한 남성은 당일 새벽에 이를 떠올리면서 아주 몸소리를 쳤습니다. 이 남성은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잠에서 깨 집 밖으로 뛰쳐 달려나갔다.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뒤따라오는 것을 확인했지만 밖으로 발을 내디은 순간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폭삭 먼지로 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바로 뒤에 따라오던 나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순식간에 건물 밑으로 깔리면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네. 이 같은 슬픔과 아픔이 만연한 가운데에도 구조작업은 지금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서는 구조대원들을 돕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침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 측은 앞으로 사흘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구조대가 지금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다. 우리는 기도할 것이다.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분주히 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주말 안에 기적 같은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오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주말까지 갈 건 뭐 있습니까? 오늘 당장 많은 매몰자들이 좀 살아서 나오길, 구조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대할 뿐입니다. 네, 이번 미국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진 소식 때문에 이 미국 소식을 많이 못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소식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텍사스 주가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그리고 이제 이란, 이 네 나라 국적자의 텍사스 내에서의 부동산 매입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 미국에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공화당 소속의 로리스 컬커스트 텍사스 주 상원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최근에 주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텍사스 주 내에 부동산 구입 금지, 그 대상에는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 이란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 이 네 개의 나라의 정부 기관을 비롯해서 이 네 개 나라 해당 국적을 가진 개인이 텍사스 주에서는 주택을 사거나 또는 사업체를 사거나 하는 것을 금지하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 법안에는 러시아, 북한, 이란, 중국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혹시 눈치채셨어요? 북한 때문이라고요? 아니, 지금은 아니고요. 네, 실제 이 법안을 추진하는 취지는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내 군 기지 주변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부동산을 사들여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최근 노스다코타 그랜드 포크스에서는 중국 기업이 공군 기지 인근에 있는 한 옥수수 재분소를 짓겠다면서 현지 농민으로부터 370에이커의 토지를 사들여서 문제가 됐습니다. 일부 주민은 재분소는 중국의 염탐 활동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미국의 공군도 이 재분소 건설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텍사스에서도 지난 2021년 중국 인민해방군 장성 출신 사업가가 공군 기지 인근에 13만 에이커의 토지를 사들여서 여론을 자극했습니다. 이후 텍사스는 주요 시설 인근에 외국 기업체의 토지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 앞서 말씀드렸던 그들 왜 꼭 군 기지 주변에만 그 땅을 크게 어마어마하게 살려고 하는지 바로 의심을 받는 거죠. 이번에 텍사스 주의회에서 제출된 이 법안은 외국 기업체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포함하고 있고요. 또 주요 시설 인근뿐만이 아니라 텍사스 주 전체로 금지 지역을 넓힌 겁니다. 민주당은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거래를 이렇게 금지하면 시민권을 따지 못한 미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 중국 거주자들은 피해를 볼 것 아니냐, 집도 못 살 것 아니냐 라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주권자는 그 나라 국적이죠. 우리 한국 분들도 뭐 시민권을 땄으면 미국 국적이지만 영주권을 갖고 사신 분들은 국적 자체는 한국 국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5년, 10년 이상 이렇게 사는데 아직 영주권을 갖고 있어서 중국 국적자인데 텍사스주에서 집을 살려니까 못 사, 사업을 하려니까 사업체도 못 사. 그러면 피해를 볼 것 아니냐.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공화당, 텍사스 주 내 공화당이 아주 그냥 칼을 뽑았네요. 별렀네요. 텍사스 내 지금 참고로 중국인 이민자는 한 15만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절대 적은 숫자는 아니죠.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그런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공화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화당 소속의 이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가 이제 말한 건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나는 지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그리고 어떤 것을 걱정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출신 이민자,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가 피해를 보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주권을 따서 미국에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은 국적이 중국이라도 그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면 된다. 그 제외 조항, 예외 조항을 만들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 이거 아주 완전히 별렀어요, 별렀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주권, 그러니까 중국 국적자는 텍사스주에서 모든 걸 살 수 없다라고 해놓고 단 예외는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중국 국적자라도 허용한다라는 걸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게끔 다 준비를 했네요. 중국 군 장성 출신이 텍사스에 있는 군 기지 인근에서 뭐 재분소를 만들겠다고 뜬금없이 대규모 토지를 구입하면서 미국을 정찰할 것 같다라는 의혹을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얼마 전 그 한국에서도 서울 한강에 있는 최고급 중국 식당이 역시 무언가 정찰 활동을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은 적 있죠. 아주 멋들어진 한강 뷰를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는 최고급 중식당이 여기 있는데요. 거의 매일 사실 뭐 손님도 거의 없고 팔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몇 년씩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 이상하다라는 여론이 들끓었고요. 한국 내 뉴스에서도 이게 기사화됐었습니다. 그러자 이 해당 주인, 이 중국분은 어느 날 식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기자회견 며칠 뒤에 가보니까 식당 문을 닫았어요. 뭐 그렇게 기자회견 하면서 그렇게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할 걸 계속 영업하시지. 여태까지 팔이 날리면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을 했는데 그런 일은 절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는 기자회견을 해놓고 다음날 문을 닫아버렸어요. 네. 그 상황과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텍사스주 상황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한국의 그 뉴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사시는 분,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 미군이 동부 해안에서 격추한 중국 정찰 풍선 있잖아요. 그 정찰 풍선에 잔해를 지금 수거하고 있는데 그 잔해를 수거하는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미 해군은 어제 폭발물 처리반 소속 장병들이 지난 5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들비치에서 그 앞바다에서 중국의 고고도 정찰 풍선의 잔해를 수거하는 사진을 이례적으로 먼저, 기자들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배포했습니다. 미군은 앞서 지난 4일 F-22 전투기에서 공대공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해서 풍선을 격추했으며 이후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정을 투입해서 바다에서 잔해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글렌 벤허크 북부사령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벤허크 북부사령관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풍선의 잔해가 약 3마일 정도 넓이의 지역에 흩어져 있으며 수심으로는 약간 한 수십 미터, 한 15미터 정도 떨어진 그 잔해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라면서 무인 잠수함과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무인 잠수정과 또 음파 탐지기 등을 동원해서 현재 잔해를 수색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풍선의 높이는 약 한 200피트, 그러니까 미터로는 한 60m 정도 되고요. 하부에 딸려 있는 게 있는데 하부에 달린 이 소형 제트기 크기의 구조물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거리 탐지 장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 솔라 패널도 같이 옆에 달려 있었습니다. 계속 자체적으로 동력을 얻어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장거리 탐지 장비가 분명히 거기 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미 공군이 이제 그걸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군이 그 풍선이 혹시 그 당시에 미군이 격추하려고 했을 당시에 그 풍선에 폭발물이 혹시 탑재되어 있었을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 이 폭발물 처리반도 함께 투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격추했는데 거기서 폭발물이 터지면 큰일이니까. 네, 그리고 그 사진에는 고무보트를 탄 그 폭발물 처리반 소속 장병들도 풍선의 하얀 천과 여러 가지 뭐 또 메탈 등등으로 보이는 구조물을 받아갖고 물 위로 건져내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잔해를 최대한 많이 수거해서 중국이 사용한 정찰 장비와 풍선을 보낸 의도 등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분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미국 항공기에서 한 탑승객이 갖고 탄 노트북에서 그 노트북 배터리에서 불이 나서 항공기가 급히 회항하고 승무원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이 캘리포니아주 잘 아시죠? 휴양도시, 대표적인 휴양도시 샌디에고 공항을 출발해서 뉴저지주 뉴워크 리버티 공항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 보잉 737 여객기 내에서 노트북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이날 오전 7시 7분 샌디에고 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는 오전 7시 51분 다시 샌디에고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회항한 거죠. 소방당국이 그리고 승객과 승무원 전원의 상태를 파악해서 승무원 4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부상을 입었대요. 네, 샌디에고 소방당국은 노트북의 외부 배터리 팩이 발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재 당시 승무원이 기내에 배치된 이 소방 가방에 이 노트북 배터리를 집어던지면서 불길이 더 크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었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무슨 백 같은 게 크게 있는데, 가방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불을 끌 수 있는 가방인가 봐요. 소방 가방. 그래서 거기다가 불이 나고 있는 배터리를 집어던지면서 그 가방에서 배터리가 불이 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공청은 항공기 기내에서 노트북 배터리가 발화했던 그 정확한 원인을 지금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압 차이 때문에 발생한 건지, 아니면 배터리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뭐 기압 때문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 노트북 갖고 비행기 타시는 분들 많으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추후 이런 끔찍한 사고를 또 더 큰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에 배터리에 불이 붙은 발화 원인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캘리포니아주 가스비가 갑자기 폭등하면서 폭탄 요금 청구서를 받은 한인들이 그야말로 요금 폭탄 맞았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였다라는 보도를 해드린 바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왜 갑자기 그렇게 2배, 많게는 무려 3배 이상 오르는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했을까? 왜 발생했을까? 조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 영상 봤나 봐요. 제 그 얘기 들었나 봐요. 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가스 요금 폭등에 대한 그 원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 에너지 규제 그 위원회에 서한을 직접 보내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서부 지역의 천연 가스 도매 가격을 조사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가스 요금 급등은 서부 지역 공급망의 인프라 문제가 원인이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이는 나는 납득할 수가 없다, 납득이 안 된다라면서 가스 구매 시 도매 가격 급등에 대한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인 컨슈머 워치독도 지난달 가주 법무부에 가스 요금 급등 사태와 관련해서 남가주 가스 컴퍼니의 불공정 사업 관행에 대해서 직접 조사해달라라고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자, 이제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남가주의 경우 지난 1월 가스 요금이 그 한 달 전에 비해서 3배 이상 폭등하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스 컴퍼니에서 이달부터 요금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이전보다는 확실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2배 또는 3배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2배면은 200% 오른 거고요. 3배면은 300% 오른 거잖아요. 이렇게 폭등시켜 놓고 한 60% 정도 낮아진 청구서를 다음 달부터는 받으실 겁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가스 컴퍼니가. 그러니까 300원 뺏었다가 60원 주는 거예요. 300원 뺏었다가 60원 주니까 우리가 좋아할 줄 알았던 모양인데, 우리는 그 폭등의 원인을 이번에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네,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잘 아시죠?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일반인이어도 문제인데요. 일반인도 아니고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라고 나선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오히려 정치인이 더 깨끗한데 무슨 소리냐고요? 아니면 반대로 아이 그거 갖고 그게 뭐 이상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지. 정치인들은 어차피 뭐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인데 그게 뭐 뉴스 될 정도고 그게 뭐 이상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뭐 정치인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미국의 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혈통부터 거짓말을 했고요. 뭐 자신의 혈통부터 이력까지 모든 것이 가짜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된 미국 정치인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건 뭐 진짜 너무 막 쪼잔해서 말씀드리기까지 그런데 유기견을 보호하자라는 유기견 보호 운동으로 성금을 조성했습니다. 그 조성한 성금을 그리고 본인이 써버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다 그냥 푼돈까지 먹으려고요. 공화당 소속의 조지 산토스 연방 하원 의원이 선거 공보를 통해서 홍보한 게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활동 경력을 검증한 결과 자기가 이제 동물보호단체 활동을 했다 뭐 이런 걸 검증한 결과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산토스 의원은 자신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Friends of Pets United라는 단체를 통해서 2,500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구조했다라고 이렇게 탁 썼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산토스 의원이 Friends of Pets United라는 단체를 앞세워서 활동한 사실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성금 유용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한 보도를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산토스 의원은 지난 2016년 이 단체를 앞세워서 한 퇴역 군인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 퇴역 군인은 반려견의 종양 제거 수술비 3,000달러를 마련할 수가 없어서 발을 구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퇴역 군인이 뭐 돈이 충분히 많이 없으니까 자신이 아끼는 그 반려견의 수술비 3,000달러를 구하지 못해서 애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산토스 의원은 이 퇴역 군인과 반려견의 사진과 사연을 온라인 모금 사이트에 딱 올려놓고 잘 아시죠? 이 GoFundMe라는 곳에 올려서 한 달 만에 3,000달러 넘게 3,055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한 거예요. 그러나 이후 그는 퇴역 군인에게 이 성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금은 자신의 동물보호단체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이 퇴역 군인이 키우던 반려견은 다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산토스 의원은 2017년에 한 수의사가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이 수리비를 마련하겠다면서 고펀드미로 또 성금 모금을 했습니다. 2,165달러를 그때 모금했는데요. 모금한 뒤에는 갑자기 그 수의사와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결국 그 돈도 먹은 것 같습니다. 연방 하원씩이나 된 사람이 뭐 2,000불, 3,000불 이거 세상에 막 좋은 일 다 하는 것처럼 해갖고 그거 먹고 잠적해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브라질 이민자 출신인 이 산토스 연방 하원의원은 유대계가 아닌데도 자신이 유대계인이라고 뭐 그러면서 행사를 하고 다닌 적도 있고요. 또 자기가 나오지 않은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그게 막 의혹이 퍼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은행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라고 프로필을 딱 써서 나는 경제 전문가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또 허위 날조였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 허위 이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뉴욕 지방검찰청이 지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에 들어갔으니까 결과가 아마 머지않아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그에게 어떤 처벌이 조치가 내려질지 아주 주목되는 입만 열면 거짓말 미국의 한 정치인 얘기였습니다. 네. 미국의 한 가정집 벽에서요 딱따구리가 모아놓은 이 도토리 300kg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 벽 안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왜 이러지? 무슨 문제가 있고 소리도 좀 들리네 이상해서 요만큼 뚫었는데 그 안에서 도토리가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는데. 해충 방제 업체를 운영하는 닉 카스트로는 최근 캘리포니아의 한 주택 벽 안에서 317kg이 넘는 도토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닉은 딱따구리 한 마리가 집 외벽 곳곳에 구멍을 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처리를 해주세요 라는 의뢰를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집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이것저것을 점검하다가 집 안에 한쪽 벽 안에 엄청난 양의 도토리를 발견한 겁니다. 닉은 먼저 그래서 해충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벽에 작은 구멍을 냈는데 여기서 갑자기 300kg이 훌쩍 넘는 양의 도토리가 끊임없이 쏟아진 겁니다. 닉은
벽 뒤편 상황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 벽에 더 큰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더 많은 양의 도토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꺼낸 도토리의 양은 방바닥을 전부 다 메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을 보면 작은 구멍에서 쏟아져 나온 도토리가 한편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단열재, 벽과 벽 그 사이에 단열재 사이에 도토리가 막 박혀 있기도 합니다. 이 성인 남성이 파묻힐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네, 닉은 이 사연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봤습니다. 그러자 이 게시물에는 네티즌들의 많은 댓글이 엄청나게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네티즌들의 표현도 아주 재치 넘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 댓글로 보내주시는 거 보면 저는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고 들으신 걸 또 다 기억해서 축약을 딱 해서 오늘은 이런 뉴스가 있었죠? 잘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써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다 기억을 하고 다 이렇게 간추려서 댓글을 써주시는지 깜짝 놀랄 때가 많고, 또 어쩔 때는 재밌는 표현을 해주시는 그런 댓글 구독자분들도 보면서 내가 놀란 적이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 댓글도 아주 재밌는 게 많았어요. 댓글 표현을 이랬습니다. 딱따구리가 한순간에 파산했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왜냐면 딱따구리가 도토리 거기다 다 모아놨는데 한순간에 그냥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뱅크럽시 했다는 거예요. 딱따구리의 뱅크럽시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백만장자 딱따구리가 갑자기 모든 돈을 잃어버린 기분일 것 같다라고 밀리어니어 딱따구리 표현을 썼고요. 또 도토리를 벽 안에 그대로 두었다면 오히려 집에서는 좋은 단열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등의 참 웃지 못할 댓글 등도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 그 문제가 된 그 딱따구리가 세상에 이런 일이 할 정도로 정말 그 딱따구리가 그렇게도 희귀한 딱따구리일까요? 그런데 사실 딱따구리가 콘크리트 등 이 외벽에 구멍을 내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지난 2021년 SBS인가요? 그 TV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서 온 건물에 이 딱따구리가 뜯어놓은 그 구멍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마을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구멍이 한 집안에 무려 70개에 육박했고요. 그 구멍 피해를 입은 그 주택들만 해도 7, 80개 됐다는, 그런 건물이 7, 80개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에 이 전문가들은 건물 뒤편에 푹신한 스티로폼 등이 깔려 있고 낮에는 빛을 받아서 안이 따뜻하다, 즉 나무의 형질을 닮아서, 이 스티로폼이 사실은 나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색깔이 좀 짙은 색깔의 스티로폼 같은 것은 어떤 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스티로폼이 부드러운 것도 있지만 굉장히 딱딱한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짙은 색깔의 그런 딱딱한 스티로폼은 딱따구리가 볼 때 나무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낮에 햇빛을 계속 받아서 그 뒤쪽이 따뜻해진 상태라면 딱따구리가 거기다 구멍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딱따구리가 구멍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그래서 어떤 공법을 새롭게 개발하는 그런 것도 좀 건축가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딱따구리의 피해가 비단 거기뿐만은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정도는 아니었던가 봐요. 몰랐던 거지 우리가. 네. 그 미국에서는 1995년에 우주선 연료 탱크에 딱따구리가 구멍을 낸 적도 있어요. 일반 자동차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우주로 가야 되는데 우주선 그 연료 탱크에 딱따구리가 구멍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선이 이제 출발하기 전에 오랫동안 한 자리에 이제 있잖아요. 점검도 하고 뭐 기술적인 고치는 수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오랫동안 한 자리에 있는데 어느 부분에 딱따구리가 구멍을 낸 거예요. 연료 탱크에. 당시 이 플로리다 남부의 케네디 우주센터가 우주선 발사를 앞두고 점검을 진행했는데 연료 탱크 단열재에서, 이번에도 단열재예요. 예. 그 연료 탱크 단열재에서 크고 작은 무려 200여 개의 구멍을 발견한 겁니다. 큰일 날 뻔했죠. 이게 그냥 갔으면. 딱따구리 부부가 거품이 굳어있는 형태의 그 발포 절연체가 둥지가 틀기 아주 적절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봤는지 그걸 마구 쪼아댄 결과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에 그 나사 측은 우주센터에 딱따구리의 천적인 올빼미 모형을 갖다 놓기도 하고 또 풍선을 곳곳에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딱따구리가 보고 그게 이제 저게 뭐지 하고 막 움직이는 게 있으면 도망가게 하려고.
또 우주선이 올라갈 이제 활주로 주변에는 조류 감지 레이더와 원격 조정 소음 대포까지도 증설하고 아주 고생을 하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들의 먹이인 또 개미도 풀어놓기도 하고, 또 곤충이 새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또 곤충 같은 게 있으면 새들이 잡아먹으러 자꾸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곤충이 새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그 발사장 주변에 있는 풀도 다 잘랐답니다. 풀이 있으면 곤충이 있고 곤충이 있으면 새가 오니까 어렵죠. 그래서요, 이 모든 딱따구리 때문에 이 모든 조치를 다 하다 보니까 5월 달에 발사될 예정이었던 우주선은 7월 달이 돼서야 다시 발사될 수 있었다라는 정말 웃지 못할 후문이 있었습니다. 정말 딱따구리가 기가 막힙니다. 흥보가 기가 막힌 게 아니라 딱따구리가 기가 막힙니다. 네. 오늘 뉴스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해 놓으시고요. 더 새로운 소식 늘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정말 별일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제 내일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